짧게 일할수록 돈을 더 준다고?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은 오래 일할수록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조금 다르게 설계돼 있어. 이름은 공정수당. 기간제,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근무 기간이 끝났을 때 일종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건데, 특이한 건 짧게 일할수록 비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는 거야. 이게 왜 나왔고 정말 공정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같이 한번 보자. 일단 이게 정확히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이 끝날 때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야. 금액은 고정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 보면 짧게 일한 사람은 비율이 높고 길게 일한 사람은 비율이 조금 낮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소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퇴직금이 아니라는 거야. 퇴직금은 원래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1년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공정수당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년을 못 채운 계약직을 위한 일종의 보상장치라고 보면 돼. 이름이 공정수당인 이유도 여기 있어. 짧게 일했다고 해서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에서 출발한 정책이거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현실을 좀 봐야 돼. 우리나라에서 기간제,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걸 넘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야.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르고, 끝나면 바로 소득이 끊기고 다음 일을 찾기까지 공백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 바로 쪼개기 계약이야. 이건 뭐냐면 회사가 일부러 1년을 넘기지 않게 계약을 끊는 거야. 예를 들어 11개월만 계약하고 종료. 왜냐하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364일 계약 같은 말까지 나왔어.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은 아닌데 분명히 편법적인 구조라는 비판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정리하면 문제는 두 가지야. 하나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계약 구조. 이 두 개가 계속 쌓이면서 이건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럼 이 정책의 목적은 뭘까? 표면적으로 보면 간단해. 불안정한 노동을 보상해주자. 짧게 일할수록 불안정성이 크니까 그만큼 더 보상해주자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설명이야.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 이 정책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을 바꾸려고 만든 구조야. 짧게 계약하면 오히려 더 돈이 든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예전에는 짧게 계약하면 비용이 줄었어. 퇴직금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이제는 반대로 짧게 계약하면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 선택지가 바뀌겠지. 이럴 거면 그냥 오래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정책은 사실 보상 정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도 정책이기도 해. 고용 구조 자체를 조금씩 바꾸려는 시도라고 보면 돼. 그럼 이 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일단 기준이 되는 건 생활임금이야.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기준인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 기간별로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 그래서 짧게 일한 사람은 비율이 더 높고 길게 일한 사람은 조금 낮아. 이게 아까 말한 짧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야.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이야.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기관이 고용주니까 인건비로 지급하는 건데, 그 인건비 자체가 국가 예산, 즉 세금 기반이거든. 그래서 성격이 좀 애매해. 완전히 복지도 아니고 완전히 임금도 아니야. 공공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형 인건비라고 보면 가장 정확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야. 결국 이 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되는 거지. 사실 이 정책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야. 이미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 바로 경기도에서. 당시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했거든. 내용은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 1년 미만 계약직 대상, 계약 종료 시 수당 지급, 근무 기간별 차등 구조. 그러니까 지금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한번 해봤던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 거라고 보면 돼.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 정책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움직여. 지방에서 먼저 실험하고 효과 보고 중앙으로 확대. 그래서 이번 정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여기까지가 이 정책의 구조와 배경이야.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겠지.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인지,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만들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지. 일단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부터 보면 가장 큰 건 쪼개기 계약을 줄이겠다는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11개월짜리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이제는 오히려 비용이 더 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안정성. 짧게 쓰는 게 불리해지면 조금 더 길게 쓰거나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마지막으로는 공공부문 기준 만들기. 공공이 먼저 기준을 만들면 민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즉, 이 정책은 단순히 몇십만 원 더 주는 문제가 아니라 고용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리기 시작해. 왜냐하면 이 정책은 분명히 좋은 의도도 있지만 그만큼 논란이 될 만한 지점도 많거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야. 왜 특정 사람들만 더 받지?
예를 들어보면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해도 정규직은 이런 수당이 없고 기간제만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느끼겠지. 나는 더 오래 일했는데 왜 나는 없어? 또 하나는 공공과 민간의 차이야. 공공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민간에는 없으면 왜 세금으로 일부만 혜택을 받지?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문제야. 결국 이 돈은 세금이거든.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 특정 집단에게 세금으로 추가 보상을 해주는 게 맞냐? 특히 요즘처럼 세금에 민감한 분위기에서는 이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고용 위축 가능성이야.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선택을 바꾼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몇 가지야. 채용을 줄이거나 계약을 더 신중하게 하거나 아예 외주로 돌리거나. 이건 예전에 최저임금 인상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좋은 의도지만 결과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조금 더 법적인 얘기도 있어. 핵심은 두 가지야. 하나는 계약의 자유.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쓸지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평등성 문제.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느냐. 다만 이건 아직 확정된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논쟁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는 게 맞아. 여기서 한번 조금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이 정책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라는 건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거든.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비용 문제, 유연성,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 근데 이 정책은 그 이유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비용을 조금 조정하는 수준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부는 개선될 수 있지만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고 다른 형태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예를 들면 외주나 플랫폼 노동 같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책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보완책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 여기까지 오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돼. 이게 공정한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해. 불안정한 사람은 더 보호받아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 노력한 사람이 더 보상받아야 한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문제는 여기서 생겨. 누군가를 보호하면 다른 누군가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경쟁만 강조하면 누군가는 아예 출발선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어디까지 경쟁을 허용할 것인가, 이 균형이야. 정리해보면 공정수당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정책이 아니라 고용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이자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이야. 좋은 의도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동시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기준에 달려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불안정한 사람을 더 보호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노력한 사람이 더 보상받는 게 더 중요할까? 이게 공정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불공정이 시작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